안녕하십니까, 강타입니다. 자, 2017년 8월 26일 토요경마 경마방송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강타의 엉뚱생뚱 고배당 경마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자, 지난주에는 이제 6월달부터 이어졌던 승리가 드디어 대단원의 막을 내리면서 완전히 대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지난주에 성원을 해주셨던 많은 분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고, 자, 오늘의 경마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이게 6월달부터 계속적으로 잘했기 때문에 마음 한편으로는 좀 심적 부담이 좀 있었어요. 언젠간 한번 대패를 하고 작살이 날 텐데 언제 드디어 작살이 날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이제 지난주에 작살이 났는데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지난주에 이제 제 예상을 들어주신 분들한테는 좀 미안한 말씀이지만 좀 속이 시원한 것도 있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해서 인생사가 꾸준하게 이렇게 상승세를 그리다 보면 내리막이 있긴 마련이잖아요. 그렇듯이 경마도 마찬가지예요. 계속적으로 잘하면 틀림없이 내리막이 있는데 그 내리막이 언제 올지를 모르잖아요. 그렇지만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언젠간 한번 내리막이 있을 것이다라는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드디어 이제 지난주에 대패를 하고 말았는데, 자,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해 볼 생각이고, 마음은 한편으로는 상당히 홀가분합니다. 이제 추석 전까지는 논스톱으로 휴장 없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만큼 추석까지는 일단 1차적인 목표를 해서 연승가도를 한번 달리는 것을 목표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뭐 계속적으로 잘하고 싶었는데 그게 뜻하지 않게 지난주에 이제 됐는데 이렇게 한번 작살이 나고 나니까 마음으로는 한편으로는 굉장히 편하고 또 잘할 수 있다는 또 어떤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힘도 생기고 또 머리도 좀 맑아지는 것 같고 좀 전반적으로 페이스는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부터는 다시 절치부심, 다시 마음을 다잡고 초심의 마음으로 들어가서 자, 멋진 대승을 한번 거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생사하고 똑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경마가 안 되는 걸 보면서 역시 오르막이 이렇게 꾸준하더니만 내리막이 분명히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항시 경마라는 것도 절대 강자라는 건 없고 또 경마를 또 너무 우습게 알아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것을 새삼 느꼈던 지난주 경마가 아니었나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주 이제 토요 경마는 월말 경마로 시행이 되죠. 자, 전반적인 편성 자체는 출주 수가 조금 늘어났고 토요 경마는 총 12개 경주가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1개 경주가 좀 늘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편성 자체는 월말 경마답게 상당히 어렵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산 경마는 의외로 평이한 흐름이었다고 할 것 같으면 토요 경마는 상당히 어렵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는 쪽에 포인트를 맞추면서 이번 주 이제 서울 경마 쪽은 배당이 좀 나올 것으로 예측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여러분들과 강타가 함께 공부하는 토요경마 경마방송 힘차게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요직 1경주입니다. 전년 미숙의 신마도로만 정해져 있는 편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자, 이번 편성에선 8번 다이어 윈드라는 마필입니다. 자, 손병현 마주입니다. 이 부산 마주시죠. 그러니까 교차 유탁을 했던 마필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손병현 마주는 이제 목장주도 겸용을 하고 있는 마주로 유명하죠. 그리고 또 큰 손이에요.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부산에서 굉장히 큰 손입니다. 그리고 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부산 판대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아주 큰 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8번 파이어 윈드는 전성규 조교사에게 준 것 같은데 앞으로 이 말을 잘 관리를 해야만 그나마도 손병현 마주한테 전성규 마주가 말을 좀 받을 것 같아요. 자,
자, 그래서 이 8번 다이아윈드는 주행검사 때 모습으로 봤을 때는 그냥 왔어요. 말이 걸음이 장난이 아닙니다. 굉장히 좋고 기본기도 충실하고 목장에서 이미 뛰는 요령을 터득을 한 것 같아. 굉장히 발걸음이 좋습니다. 그래서 8번 파이언드는 강력한 대가리로 놓고 때려볼 수가 있겠다. 나머지 마필들은 다들 고만고만합니다. 9번 대변하는 한 다리로 뛰는 요령이 없이 그냥 두 다리로 이렇게 뛰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마필들은 스피드도 그렇고 조금 뭐라 그럴까 언밸런스적인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검증이 좀 필요하고 1번 크림프라고 같은 마필은 불량주로에서 뛰었던 마필이라 역시나 검증이 좀 필요하고 그나마도 3번 나우렐리스 정도가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마필도 청해만 하는 점에서 조금 부담감은 있기는 합니다만 걸음 자체로만 놓으면 8번 파이언드와 3번 나우펠리스가 가장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토요제 1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제주교차 3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기본적으로 비교적 느린 편성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종반 탄력 측면에서 가장 우위를 보여주는 마필이 누구냐 이걸 찾아야 되는 경주인데 그런 측면에서만 놓고 본다면 아무래도 데뷔 후 2번의 경기에서 우수한 추임력을 보여줬던 자 7번 역대상이 비교적 느린 편성이라면 가장 강력한 충막감으로 손색이었다. 자, 그래서 7번 역대상은 강력한 대가리로 놓고 때려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마필. 자, 여기서 이제 2번 자의정이라는 마필이 괜찮습니다. 이 마필도 이제 지난번 경기 시에 살포시 고개를 들었긴 했지만 여전히 패턴적으로 보면 선취인력 모두 재상승의 여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인기 여부와 상관없이 2번 자의정도 강하게 노려야 되는 마필이면은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경주. 자, 다음은 이제 토요제 2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완성도가 떨어지는 성장마 단계에 있는 마필들 간의 일전이라서 어느 정도는 조심을 요하는 그런 편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눈에 띄는 그래도 나름 충막감의 마필은 버티고 있다. 바로 5번 위닝윈이란 마필입니다. 주행검사 자체는 그렇게 빼어나게 맞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데뷔전 때 모습을 보니까 야구한 선행력과 더불어 발주가 굉장히 좋고 또 종반 탄력이 괜찮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선취인력을 모두 겸비한 모습을 보여줬던 마필이라 편성만 놓고 본다면 5번 위닝이는 필립 배팅권에 난착을 시키게 되는 일상 가능과 전력이면 분명하다. 자, 그래서 5번 위닝미는 강력한 대가리로 놓고 때려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경주. 자, 여기서 이제 선행을 갈 수 있는 마필을 일단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슈퍼필드와 12번 엄지여왕이라는 마필인데 항상 경주 전개를 하는 데 있어서 선행마들은 조심을 해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찾아봤더니만 12번 엄지여왕은 주행검사를 굉장히 잘 받았네요. 주행검사를 굉장히 잘 받았는데 데뷔전에서는 제대로 된 능력 발휘를 하지 못했던 마필인데 종반 뚝심이 아직까지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순발력에 비해서 뚝심이 좀 부족한 단점을 갖고 있고 6번도 마찬가지예요. 그렇다면 선두골이 무너질 공산이 높다는 쪽에 포인트를 맞춰본다면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어떤 말이 좋겠냐 요게 관건인데 그런 측면으로만 놓고 본다면 아무래도 9번 심플라이프라는 마필이 페로비치 기수가 다시 이제 한국에 왔죠. 한국에 왔는데 이 9번 심플라이프도 제가 보는 견지에선 주행검사를 2회에 걸쳐 통과를 해서 데뷔전 자체에 큰 의지 없이 말머리를 했던 마필인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500kg가 넘는 큰 체구를 갖고 있는 순발임에도 불구하고 기본 순발력을 갖고 있다는 얘기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잠재력을 어느 정도 갖고 있는 마필이 아니냐. 자, 9번 심플라이프에 대해서는 충분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싶은 마필이다. 더군다나 페로비치 등장이라면 충분한 가능성을 갖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5번 위닝인가 9번 심플라이프 이 두 마필은 일단 배팅권에 안착을 시켜볼 수 있는 입상 가능과 전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은 제주교차 4경주 오늘 강타의 제주경마 준메인 승부처입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 빠라밤.
자, 이번 경기는 기본적으로 누구를 출마로 가져가느냐, 이 부분이 아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1번 불사요정과 10번 미래창출이라는 마필이 강력하게 팔릴 가능성이 있는 경주입니다. 자, 그랬을 때 어느 마필을 강하게 볼 것이냐, 물론 1번 10번의 동반 입상 가능성도 충분히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간의 점진적인 경기력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1번 불사요정을 세게 볼 것이냐, 아니면 10번 미래창출인데 근간 두 번의 경주에서 연속 하강된 경기력을 보여주면 12비축을 만땅으로 이루고 있는 10번 미래창출을 세게 볼 것이냐, 이 부분인데 당연히 강타는 10번 미래창출을 강하게 보는 경주입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후창에서의 어느 정도 배당의 가능성을 놓고 해볼 수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배당 쪽으로 승부를 하지 저배당의 가능성은 다소나마 약하게 봐주고 싶은 편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10번 미래창출을 놓고 중배당 이상을 기대해보고 싶은 주배인 승부처 한번 멋지게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두 마리 정도로 압축이 가능한 경주인데 이등 마필들을 강하게 볼 것이냐, 아니면 또 다른 마필들까지 가져갈 것이냐, 여부만 고민을 해볼 수 있는 경주라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자, 한번 멋지게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요제 3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제 3경주입니다. 자, 이번 토요제 3경주는 기본적으로 봤을 때 아직까지는 조금 뭐라 그럴까, 완성도나 거론 자체가 2%가 조금 불안전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마필들 간의 일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봤을 때 이번 경주시 한번 노림수를 가져볼 수 있는 마필로는 9번 늘 푸른 천하라는 마필입니다. 자, 아무래도 이제 이동진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 팔릴 가능성을 내다보고 있을 수 있겠지만, 강타가 보는 경제에서는 9번 늘 푸른 천하는 이 편성에서는 대가리입니다. 점진적으로 꾸준하게 근간교시 이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 능력 자체도 근간 세 번의 경주에서 이동진 기수가 기승을 해서 그 능력을 끌어내었던 마필이라, 이번에 이동진 기수의 등장은 적인 기수의 등장이다, 고로 승부 기수의 등장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9번 늘 푸른 천하는 강하게 읽어줘야 되는 입상 가능거 전력이면 분명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경주. 자, 그래서 이번 경주는 9번 늘 푸른 천하를 놓고 때리는 경주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어떤 만약에 힘을 줄 것이냐 여부가 관건인데, 다들 고만고만한 능력을 갖고 있는 마필들 간의 일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기본적으로 봤을 때 8번도 나쁘지가 않은데, 8번 스타시비도 지금 33주 만에 출전을 하고 있는 장기 휴양마인데 나쁘지가 않은데, 요 마필은 검증은 좀 필요하지 않느냐. 재검 때 순발력이 부족한 모습을 보여줬던 마필인데, 이 부족한 순발력을 어떻게 상쇄를 할지 여부가 관건인 마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어차피 이번 편성이 빠른 마필들은 없습니다. 3번 레베카 정도가 빠른 마필인데 3번 레베카 같은 마필들도 안 될 이유는 없지만,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아무래도 현재로서는 9번 늘 푸른 천하와 8번 스타시비 같은 마필들이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지 않겠느냐. 자,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는 경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9번 늘 푸른 천하를 강력한 대가리로 인정을 하고 들어가는 경주라는 점, 이번 경주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제주교차 5경주 제주경마 하이라이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기는 딱 3마리 갖고 승부를 할까, 아니면은 어떤 말을 갖고 승부를 할까, 이렇게 고민을 했던 제주 하이라이트 승부처인데, 일단은 안 보는 마필은 3번 한백성장을 안 봅니다. 지난번 경주시 걸음의 변화를 뚜렷하게 보여줬던 마필이긴 합니다만, 이번 경주시엔 다소나마 약하게 보는 마필이다. 자, 그래서 그렇게 세게 보는 마필이 아니라는 점, 3번에 대해서는 회의적이고, 좋게 보는 마필은 5번 티로스라는 마필인데, 근간 4번의 경주에서, 3번의 경주에서 출전마 중에 가장 안정적인 전력을 보여주고 있고, 또 기본적인 순발력이 괜찮은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전개상 최적 선입이 가능한 마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5번 티로스는 전개 및 능력상 입상권 진입이 가능한 전력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5번 티로스는 무조건 가져가는 마필이다. 자, 여기 이제 후착은 이미 단통이 메이드되어 있는 그런 편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자, 어찌됐든 제대로 된 한 방으로 때려볼 수 있는 제주경마 하이라이트 승부처. 자, 적중을 위해서 무조건 단통이 가능한 편성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요제 4경주, 오늘 강타의 토요경마 첫 번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엇비슷한 전력을 보유한 마필들 간의 대혼전 양상의 구도다. 아울러 전형적인 선행마도 없고 전형적인 뚝심 우수마도 없는 그런 편성이기 때문에 상당한 접전 양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경주예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말들이 좋게 보이냐 이것부터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일단 가장 안정적으로 볼 수 있는 마필들은 없고 다들 고만고만한데, 마필 자체의 능력은 어느 마필이든 뭐 다들 고만고만합니다. 제가 쉽게 보고 싶은 마필 11번 오피서 우먼이라는 마필입니다. 자, 지하주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 마필이고 1700에 첫 도전을 하고 있는 마필이지만 종반 뚝심이 굉장히 우수한 마필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번 경주가 빠른 레이스라면 11번 오피스 우먼이 안 될 수도 있지만 전형적인 선행마가 없는 느린 편성이라는 점을 감안을 하고 거리 또한 1700이라는 점을 감안을 했을 때 종반 탄력이 누가 가장 우수하냐? 일단 11번 오피스 우먼입니다. 그러면 경주 특징에 부합되는 마필이기 때문에 등짝은 다소나마 불안하더라도 11번 오피스 우먼은 이번 편성에선 충분히 자력 입상 능력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마필이라 배팅권에는 뭐 필히 안착을 쉽게 볼 수 있는 입상 가능거 전력이면은 분명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는 마필로서 자, 이번 첫 번째 승부처에서는 강하게 한번 노려보고 싶은 입상 가능거 전력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배팅권에는 당연히 안착을 시켜볼 수 있는 마필이라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자, 다음은 제주개천 6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제 군소리, 개소리, 잡소리 다 집어치우고 이 예상만 하는데 12개 경주에 지금 6개인가요? 하나, 둘, 셋, 넷, 5개네요. 5개니까 17개 경주로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잡소리 할 시간이 없어요. 계속 말만 하더라도 한 40분을 떠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날 잡소리 했다가는 마태이가 간다는 점. 자, 10번 햇살처럼입니다. 자, 근간 두 번의 경주에서 특히나 지난번 경주는 KCTV 대상 경주였고요. 그 이전 경주도 그렇고 근간 두 번의 경주에서 언뜻 보면은 정상적인 능력을 보여주지 못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야말로 한라마 1등급의 최강자들과의 일전이란 점, 그런 경주에서 이 정도의 능력을 보여줬다면 현재 갖고 있는 순수 능력으로만 놓고 보면 10번 햇살처럼은 대가리급의 능력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10번 햇살처럼은 강력한 대가리로 인정을 해줄 수가 있겠고, 자, 여기에 이제 4번 진주만입니다. 근간이 꾸준하게 경기력 상승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 이 마필의 장점인데, 문제는 이제 1610m의 첫 도전을 한다는 점이 거리 적응력에 따른 불안 요소를 안고 있다는 점이 다소나마 마음에 걸리긴 합니다만 여타 마필들의 조건도 다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4번 진주만은 어쨌든 배팅권에 필히 안착을 시켜볼 수 있는 입상 가능거 전력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자, 다음 이제 토요제 5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7두밖에 출전을 하지 않는 아주 간추한 편성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편성에서 과연 어떤 말들을 세게 볼 수 있겠느냐. 요게 이제 강권인 경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봤을 때 2번 에클레어 드림이란 마필입니다. 자, 지난번 경주 때 선행을 나서서 한 바퀴를 1순하면서 멋지게 우승을 차지한 뒤, 자, 이번 경주시 이제 승급전을 맞이하고 있는 마필입니다. 자, 하지만 이번 경주에서는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봤을 때 빠른 말들이 있죠. 5번 봄비스킹도 빠르고, 또 여기에 또 기본적으로 3번 세븐제로키도 빠르고, 또 4번 만보천하도 빠르고, 빠른 말들이 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2번 앵클레어 드림이 입상권이면 성공을 할 수 있겠느냐. 요게 이제 관건인데,
뭐 안 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 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찌됐든 선행을 가기는 조금 이번엔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입으로 입상권 진입에 성공을 해야 되는데 과연 선입으로도 입상권 진입에 성공을 할 수 있겠느냐, 요게 이제 관건인 마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7번 나온 인원은 지난번 유닛이 급상승된, 특히나 추임력 측면에서의 급상승된 전력을 보여주면서 자 아쉽게 3착을 차지했는데 이번에는 왠지 조금 불안해 보입니다. 그래서 7번이 팔리긴 팔릴 것 같은데 직접 급상승했다는 조정 하강 가능성이 높아서 조금은 불안해 보인다. 자, 그래서 아주 세게 보는 마필은 아니고 선행을 누가 가느냐가 관건인데, 선행은 아무래도 5번 범비스킹이 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5번 범비스킹도 안 되는 마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배팅권에는 당연히 안착을 시켜야 되는 입상 가능권 전력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 은근히 혼전성을 띠고 있는 그런 편성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요번 편성은 조심을 해야 되는 편성이면 분명하다. 자, 그래서 2번 에클레어 드림, 4번 만보천하, 여기에 5번 봄비스킹, 3번 세븐지로키, 요런 마필들의 각축전인데 여기서 이제 한 마리를 빼야 되잖아요. 한 마리를 빼야 되는데 저는 3번 세븐지로키는 좀 약하게 보고 싶고, 선행을 갈 수 있는 5번 봄비스킹과 선입전개 능력을 갖고 있는 4번 만보천하, 여기에 2번 에클레어 드림까지 일적을 하고, 이 7번 나온 이유는 가감하게 자르고 들어가는 편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이 이제 제주교차 7경주, 오늘 강타의 제주경마 최대 UCC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 빠라밤. 자, 오늘 경주 중에서 가장 강력하게 붙어볼 수 있는 제주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제주 경마도요, 이렇게 흐름을 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쩔 때는 아주 고배당도 제대로 맞아떨어지면서 잘 나갈 때가 있는데, 반대로 또 인기마가 승부를 잘하지 않는 그런 주간에는 너나 할 것 없이 상당히 고전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편성 자체와 흐름을 잘 타야지만 선전을 할 수 있지, 그러지 못하면은 아주 개박살이 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요즘 제주경마의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일단 기본적으로 봤을 때 배팅권엔 필히 안착을 시켜보고 싶은 마필이 누구냐, 요게 이제 관건인데, 강타는 이 5번 새벽행진이라는 마필을 좋게 봅니다. 기본적으로 봤을 때 이제 지난번 경주 때가 베스트가 아닙니다. 급하강된 전력을 보여주고, 이제 지난번 경주 때 살풋이 이제 걸음에 물고만 트면서 멋지게 우승을 차지했던 마필인데, 마필 자체의 능력은 기본적으로 괜찮습니다. 그러면 요게 이제 한 번 한 번 잘 뛰고 퐁당퐁당을 할 것이냐, 아니면 이제 지난번에 걸음에 물꼬를 터놨으니까 한 번 더 선전을 해볼 것이냐, 여부가 관건인데, 제가 보기에는 뭐 편성 자체를 잘 만나서 일부러 안 갈 이유는 없다고 생각이 드는 마필이라 5번 새벽행진은 이번 편성에선 충분히 자력 입상 능력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마필인 만큼 5번 새벽행진을 강력한 게 읽어주고, 자, 여기에 이제 제대로 된 메이드가 되어 있는 마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마필을 제대로 된 중배당 단통으로 때리고 배당권 전력 2두까지 안고 가서 작심 배당까지도 기대해보고 싶은 제주교차 7경주, 제주 최대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요제 6경주, 오늘 강타의 토요경마 1차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빰 빰빰빰빰빰. 자, 제주교차 7경주가 제주 최대 메인 승부처였다면 이번 토요제 6경주는 오늘 강타의 토요경마 오전장 최대 1차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강력하게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다들 고만고만한 능력을 갖고 있는 마필들이기 때문에 어느 마필이 낫다 못하다를 말씀을 드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봤을 때 배당의 가능성도 충분히 갖고 있고, 또 이변의 소지도 당연히 갖고 있는 그런 편성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떤 특정 마필이 무조건 세다고 보기에는
뭔가 좀 불안 요소를 안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봤을 때 다들 고만고만한 능력을 갖고 있는 마필들 중에서 어떤 말을 가장 세게 볼 것이냐 여부가 관건인데, 제가 보는 견지에선 다들 고만고만해요. 어느 마필이 낫다 못하다 말씀을 드리기가 쉽지가 않을 정도로 다들 고만고만한데, 그나마도 배당의 메리트를 갖고 있는 말을 한 마리를 얘기한다면 6번 굿모닝 피전이라는 마필입니다. 이게 이제 지난번 두 번의 경주에서 바닥을 때려놨기 때문에 팔릴지 안 팔릴지가 궁금하긴 합니다. 궁금하긴 한데, 제가 보는 견제에선 선취인연모도 동반 상승의 가능성을 갖고 있고 충분히 자력 입상 능력을 갖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6번 마에 대해서는 당연히 강하게 읽어줄 수 있는 입상 가능권 전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편성만 놓고 본다면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는 경주가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는 그런 편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요번에 이제 새로운 프리 기수가 하나 있죠. 30살짜리 세바라는 기수인데, 요 기수가 이제 어떻게 탈지에 대해서는 좀 궁금한데, 기본적으로 이제 외국에서 어떻게 뛰고 왔다 이런 거를 참고하기보다는 저는 항상 뛰는 걸 보고 참고를 하지, 그렇게 말로 갖고 있는 그런 식으로 참고를 하는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직접 눈으로 확인을 하고 직접 뛰는 거를 봐야지 정확한 그 마필의 능력을 알 수가 있지 않겠느냐. 자,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6번 굿모닝 피전은 편성만 놓고 봤을 때는 배팅권에 난척을 시켜보고 싶은 입상 가능권 전력이면 분명하다. 자, 여기에 이제 제대로 된 중배당 단톡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편성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1차적으로 여기서 한번 제대로 된 적중을 한번 기대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요제 7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토요제 7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선두권을 차지할 수 있는 마필이 8번 동해텐텐텐하고 6번 골드신화 같은 마필들이 이제 선두권을 모색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는 마필들인데, 이 중에서 이제 과연 어떤 마필들이 선전을 할 것이냐, 이 부분에 이제 초점을 맞춰볼 수 있는 경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8번 동해텐텐텐입니다. 승급전을 맞이하고 있는 마필이고, 지난번 경시 1300에 출전을 해서 초반에 하강대 선행력을 보여주면서 중위권 전개를 하고 중반 탄력을 끌어내면서 멋지게 우승을 차지했던 마필인데, 생각보다는 아주 걸음이 세다, 이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도 이제 여전히 상태가 좋기 때문에 무시할 수 있는 전력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지만, 아주 무조건이라는 표현을 쓰기에도 뭔가 좀 불안한 요소는 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는 아주 세다는 느낌은 별로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좋기는 좋은데 아주 세다는 느낌보다는 그냥 좋은 정도다. 그러니까 8번 동해텐텐텐은 이번에도 당연히 가져가야 되는 입상 가능권 전력이면 분명하지만, 너무 되는 마필이죠. 되는 마필이지만 강력한 대간이나 이렇게 때리기에는 검증의 절차가 좀 필요하고 당연히 현장 상태를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8번 동해텐텐텐은 일단 잠재력 측면에서는 높게 평가 가능한 마필이기 때문에 배팅권에 안착을 시키고, 6번 골드신화라는 마필이 있는데요. 자, 이 마필도 지금 현재 감량 2점을 안고 김효정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이제 1승을 거뒀죠. 1승을 거뒀는데, 6번 골드신화 역시도 순수 능력만 놓고 보면 대가리급 능력을 갖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배팅권에서 제외할 수 있는 그런 마필은 아니다. 그래서 당연히 배팅권에 안착을 시켜야 되는 입상 가능권 전력이라서 당연히 안고는 가야 되는 마필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면서 6번 골드신화는 어찌됐든 간에 배팅권에 안착을 시켜야 되는 입상 가능권 전력이면 분명하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마필들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또 가져갈 수 있는 마필이 누구냐가 관건인데, 다들 고만고만합니다. 다들 고만고만하고
어떤 마필이든 무조건이라는 표현을 쓰기는 조금 어려운 입장인데, 어찌됐든 간에 편성만 놓고 봤을 때는 가져갈 만한 마필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안 되는 마필도 없는 편성이에요. 그래서 일단 현재로서는 8번 동해텐텐타라고 6번 골드신화를 읽어주는데, 여기에는 왠지 모르게 뭔가 현재로서는 이게 정확하게 판단이 안 되지만 배당마가 있는 것 같아요. 터뜨릴 수 있는 배당마가 분명히 존재하는 경주이기 때문에 조심은 분명히 해야 되는 편성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토요제 8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요제 8경주입니다. 입상마를 한 3주 정도로 압축이 가능하다고 볼 수도 있고, 의외로 배당이 터질 수도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안정적인 선에서 끝날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고 생각을 해보고 싶네요. 자, 6번 당찬 모습입니다. 강력한 대가리로 보기에는 2%가 부족하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근간 두 번의 경주에서 연속 하강된 경주로 보여주며 10의 위축을 안고 있는 마필이고, 여기에 이제 선추인용 모두 동반 상승의 가능성을 갖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충분히 자력 입상 능력을 갖고 있다. 그래서 6번 당찬 모습은 어찌됐든 간에 배팅권엔 필히 안착을 시켜야 되는 입상 가능권 전력이면은 분명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마필.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배팅권에는 안착을 시켜야 되는 입상 가능권 전력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은 이제 8번 금모아라는 마필인데, 이 마필도 이제 꾸준하게 근간교시 계속적으로 능력 신장을 보여주고 있는 마필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능력 신장을 꾸준하게 보여주는 마필은 지난번에 우승을 차지했지만 이번에도 한 번 더 배팅권에 안착을 시켜야 되는 마필이기 때문에 8번 금노아 역시도 필히 배팅권에 안착을 시켜야 되는 입상 가능권 전력이면 분명하다. 자, 그래서 무조건 배팅권에 안착을 시켜야 되는 입상 가능권 전력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 외 마필들 갈 것이냐 여부가 관건인데, 다들 고만고만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 8경주에서는 6번 당찬 모습과 8번 금노아 이들을 강하게 읽어주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다음 토요제 9경주 오늘 강타의 토요경마 하이라이트 승부처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하이라이트 승부는 사실상 단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 단통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배당이 얼마가 나왔던 간에 강타가 보는 견제에서는 거의 단통이다. 그래서 그 마필을 아주 제대로 된 단통으로 때려보고 싶은 경주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아무리 보더라도 이번 경기는 큰 의미보다도 제대로 된 단통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 그런 편성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대로 된 단통으로 한번 때려보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가운데, 자, 먼저 배팅권에 안착을 시켜볼 수 있는 마필은 바로 11번 OK 연답이라는 마필입니다. 자, 이 마필은 이제 지난번 경주 때 KLNN 대상 경주에 출전을 해서 경주력이 신장된 모습을 보여주고도, 자, 아쉽게 입상에 실패를 했던 마필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엔 과연 대상 경주가 아닌, 또 특별 경주가 아닌 일반 경주에 52kg라는 감량 이점을 갖고 출전을 했는데, 과연 입상권 진입에 성공을 할 수 있겠느냐, 요게 관건입니다. 계속적으로 경주력의 상승을 끌어내서, 자, 이 마필은 계속적으로 경주력의 상승을 끌어내서 이번엔 조정 하강 타임이 불가피해 보이는 마필이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제가 보는 경제에서는 무조건적으로 경주력의 소폭 하강을 하든 대폭 하강을 하든 현재 갖고 있는 능력 측면에서의 우위를 바탕으로 입상권 진입이 가능한 전력이기 때문에 실버 OK 연답은 강력한 대가리로까지 인정을 해줄 수 있는 마필이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마필이라 제대로 된 단통을 기대해 볼 수 있는 토요제 9경주 하이라이트 승부처에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요제 10경주 오늘 강타의 토요경마 UCC 준맹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엇비슷한 전력을 보유한 마필들 간의 대접전 양상의 구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경주인데, 야, 이번 경기는 은근히 까다로운 경기고, 또 은근히
혼전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경주라는 점이 이번 경주의 특징입니다. 자, 먼저 7번 천양이란 마필입니다. 근간 3번의 경주에서 연속 3착을 차지하고 있는 마필입니다. 자, 이 선행력의 기복도 심하고 취입력의 기복도 나타나고 심한 마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기복을 보여주는 마필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종반 탄력과 더불어 기본적인 순발력도 갖고 있기 때문에 편성만 놓고 본다면 7번 천양이 충분히 자력 입상 능력을 갖고 있다 없다?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마필이라 강력한 대가리로까지도 읽어줄 수 있는 마필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후창에서는 어느정도 이변의 가능성을 갖고 있는 경주라서 배당판의 인기만 연연하지 않고 소식 배팅이 필요한 준비의 승부처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자, 멋진 중비당 이상의 당통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토요제 11경주 오늘 강타의 토요경마 UCC 메인 2차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빠라밤. 이번 경주는 왜 2차 메인으로 선정을 했냐면 갈 수 있는 마필들이 왠지 모르게 좀 불안한 요지를 안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승부가 당일날 강하게 걸려있다 하더라도 제가 보는 경제 시에 안 되는 마필은 안 되는 것이고 반대로 승부가 없다고 하더라도 능력이 되면은 당연히 배팅권에 안착을 시켜야 되는 마필이면은 분명하다고 생각이 들면 역시나 강하게 읽어주고 싶은 편성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배당판에 휩쓸리기보다는 어떤 말들이 승부 의지를 강하게 보여줄 것이냐 그 부분에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보고 싶은 경주. 자, 먼저 6번 썸마스터라는 마필입니다. 현재 갖고 있는 순수 능력만 놓고 본다면 등짝이 좀 불안하죠. 부미로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지난번 경주시 부미로 기수가 기승을 해서 멋지게 우승을 차지했던 마필인데 자, 근간 2번의 경주에서 연속 상승된 경주력을 보여줬지만 여전히 패턴적으로는 선취인용 모두 재상승의 여지를 갖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 마필이라 등짐도 지금 이제 3.5kg가 늘어났죠. 자, 아무래도 이제 레이팅 점수가 가장 높은 마필이라서 6번 썸마스터가 부족이 늘어나긴 했어도 충분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싶은 마필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는 마필이라 어찌됐든 배팅권에는 뭐 무조건 안착을 시켜보고 싶은 일상 가능권 열려면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6번 썸마스터에 대해서는 강하게 읽어줄 수 있는 일상 가능권 전용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자, 여기서 이제 후착의 문제인데 제대로 된 단통이 어느 정도 메이드는 돼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경주예요. 그래서 어떤 말을 강하게 때릴 것이냐 여부가 관건인데 야, 의외로 배당마가 들어오면서 배당이 터질 수 있는 소지도 다분히 담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이번 11경주 역시도 소스나 이런 당일 배당판의 인기나 이런 것에 연연하지 말고 소신백 등이 좀 필요하다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제대로 된 배당의 가능성까지 한번 놓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요제 12경주 오늘 강타의 토요경마 끝장 승부처입니다. 오늘 가만히 보면 이제 토요제 9경주가 하이라이트였고요. 토요제 10경주가 준메인이었고 토요제 11경주가 2차 메인이고 토요제 12경주가 끝장 승부처입니다. 쪼르륵 이게 뭐라 그럴까 연장으로 이렇게 선정을 해봤는데 자, 어찌됐든 뭐 멋지게 한번 후반부에 적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 역시도 4번 로스트인드라마라든지 6번 라페니체라든지 또 7번 유아스타라든지 또 12번 KT스타라든지 이런 마필들이 비슷한 연력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과연 이번 경주시에도 이들 선두권을 형성하는 마필들이 강세가 예측되느냐 아니면 종반 탄력이 우수한 마필들이 막판 대역전극을 기대해 볼 수 있겠느냐 요게 이제 관건인 경주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은근히 까다롭습니다. 은근히 까다로워요. 그래서 어떤 말도 무조건이라는 표현을 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어느 정도의 이변 가능성은 분명히 열어둬야 되는 그런 편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자, 다들 고만고만합니다. 다들 고만고만하고
사실 뭐 특정 마필이 무조건 된다 이런 표현을 쓰기는 조금 어려운데 제 입장에서는 어찌됐든 간에 편성으로만 놓고 보면 11번 번개 파이터는 정말 뚝심형 마필이라서 1200경기에서 좀 불안하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선두권에서의 경합으로 인해서 무너질 공산도 어느 정도 내포를 하고 있다면 초반에 발주 선행력이 좀 부족한 단점을 갖고 있지만 중속과 정속이 워낙에 괜찮은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 편성에 한해서는 11번 번개 파이터가 충분히 자력 입상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자, 그래서 11번 번개 파이터를 강하게 추천을 하고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는 어느 정도의 이변의 가능성까지 열어둬야 되는 편성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자, 토요일 12경주 끝장 승부처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강타가 준비한 토요경마 경마 방송은 모두 마무리 짓고 토요경마는 지금 살펴보았듯이 배당과 안정이 골고루 양상될 수 있는 흐름이에요. 그래서 당일 현장에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멋진 대승을 한번 거둬볼 수 있도록 강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성 감사합니다.